자, 계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에 뭐가 나왔어요? 당좌 차월이라는 게 나왔죠? 자, 당좌 차월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은행에다가 100만 원을 당좌 예금했어요. 1월 1일 날. 당좌 예금이 100만 원. 그 다음에 현금을 100만 원. 자, 그 다음에 이제 1월 4일 날 상품을 매입을 했습니다. 70만 원을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였다. 당좌 예금이 70. 그럼 나는 예금이 얼마 남아 있어요? 30만 원만 예금이 남아 있는 거지. 자, 이런 상태에서 1월 6일 날 또다시 상품을 50만 원을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였다. 그러면 수표를 발행하면 어떻게 될까? 자,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뭐가 돼요? 내가 지금 예금한 건 얼마 남아있어? 30만 원밖에 예금한 게 없는데 50만 원짜리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은행에서 어떻게 해요? 지급을 거절하겠죠? 그것이 바로 부도예요. 그러니까 부도라는 것은 자기가 예금한 금액을 초과해서 수표를 발행하게 되면 부도가 되는 거죠. 자, 은행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붕괴를 해야 돼요? 상품을 50만 원 매입하고 대금을 수표를 발행했다. 간 크게. 그러면 붕괴 어떻게 될까? 대변에? 에? 어떻게 돼요? 뭐 이렇게 고민해. 무슨 붕괴를 해. 부지런히 도망가야지. 부도 났다니까. 부지런히 도망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 이거는 붕괴가 안 되는 거죠. 아시겠지? 무슨 예상매입금이에요? 수표를 50짜리 발행했다니까. 자, 지금 수표를 50만 원짜리를 발행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붕괴할 시간이 없어요. 부지런히 도망가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자, 그리고 50짜리 수표를 받은 거래처가 은행에 가면 은행이 돈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근데 이상하게 주더라 이 소리예요. 이상하게 주더라. 그건 뭐냐? 사전에 은행과 어떤 계약을 맺는 거예요. 무슨 계약을 맺냐?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100만 원밖에 예금을 못 하는데 우리 아파트가 있으니까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까지는 꿔줘.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그런 계약을 당좌 차월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당좌 차월이라는 것은 자, 내가 예금은 100만 원 했지만 우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할 테니 5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내가 수표를 초과 발행해도 빌려줘라. 이런 계약이 맺어져 있으면 그때는 빌려준다 안 빌려준다? 빌려주겠죠 당연히. 은행은 돈 빌려주는데요. 담보 있으면 빌려줍니다. 자, 이런 계약이 맺어져 있다면 그때는 도망가면 안 되지. 자, 이때는 어떻게 돼요? 당좌 예금이 얼마가 줄어? 30만 원 없어지면서 나머지 20만 원은 은행에서 빌린 돈이에요. 그래서 빌린 돈을 당좌 차월이라고 한다. 그러면 당좌 차월은 뭘까? 부채죠? 자, 자산은 감소됐고 부채가 20만 원 생긴 거죠. 자, 그런 상태에서 1월 10일 날 내가 현금을 70만 원을 은행에 예금을 합니다. 그러면 은행 예금하게 되면 그때 뭐부터 깔까? 빚부터 갚아야죠. 그래서 당좌 차월이 얼마 없어져요? 당좌 차월은 20만 원이 없어지면서 나머지는 뭐가 돼? 나머지는 당좌 예금으로 50 이렇게 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된다 이 소리. 자, 그게 바로 당좌 차월 개정에 대한 이야기. 자, 넘깁니다. 4페이지죠. 자, 다음의 자료에 의하여 분기하라. 8월 1일 날 마라도 은행에 첫 예금, 당좌 예금 30만 원과 당좌 개설 보증금으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당좌 수표용지 구입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분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날짜는 8월 1일 날 당좌 예금은 얼마가 늘어나요? 30만 원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 생겼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얼마? 5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수표용지를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수표용지 구입대금
1,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럼 수표용지는 내가 써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모품비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모품비 1,000원. 그러면 자 얘를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은 모두 얼마 나가? 80만 1,000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나 내가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은 얼마일까? 30만 원만 수표를 발행할 수 있다 이 소리죠. 8월 5일 날 당황 상황에서 상품을 5만 원 매입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그러면 8월 5일 날 상품을 매입했다. 매입이 얼마? 5만 원. 자, 수표를 발행하니까 당좌 예금은 얼마?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예금할 수 있는 건 얼마? 25만 원이 있는 거죠. 8월 9일 날 황당상의 상품을 8만 원 매출하였다. 그러면 8월 9일 날 자, 상품을 팔았으니까 매출이 8만 원이고 대금 중 5만 원은 당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당점은 뭐예요? 나. 자, 따라서 내가 조금 아까 발행했던 수표로 돌려받았으니까 너는 뭐가 늘어나? 당좌예금이 얼마 늘어나? 5만 원 늘어나고 잔해액은 동점이 발행한 수표로 받았다. 그렇죠. 타인이 발행한 수표는 현금이 3만 원. 자, 12일 날 엉뚱상해에서 상품을 52만 원 매입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자, 상품을 매입했어요. 8월 12일 날 차변의 매입 얼마? 52만 원. 자, 수표를 발행했는데 내 예금은 얼마밖에 없어? 30만 원이 있는 거죠. 원래가 30만 원에서 25만 원 됐다가 도로 30이 늘어났으니까 당좌 예금은 30이고 나머지는 뭐가 돼요? 당좌 차월. 당좌 차월은 얼마? 22만 원. 이러면 되겠더라.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한 복습. 현금성 자산이란 큰 거래 비용 없이 통화 대용 증권 또는 요금을 예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르는 가치 변동의 위험이 적은 채무증권과 단기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의 것을 말한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뭐가 중요해? 결산일이 아니라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또는 상환일이 90일. 자, 구분할 수 있죠? 넘깁니다. 5페이지. 다음은 한국주식회사의 2012년도 말 회계자료다. 기말의 재무상태표에 보고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금융상품은 얼마냐. 자,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릴 거야. 그러면 크게 우리는 어떻게 분리를 하느냐. 현금하고요.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그 다음에 단기성 예금. 자, 요게 이제 아까 얘기했죠? 단기성 예금은 뭐라고 그랬어? 이 현금의 범위에는 통화 대용 증권, 그 다음에 요금을 예금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단기성 예금은, 자, 이거는, 요 단기성 예금은 결산일이에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게, 요게 바로 단기성 예금이야. 그러니까 중요한 게,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3개월을 따지지만, 자, 단기성 예금, 요럴 때는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찾아봅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묶었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성 예금을 이제 구분해 보자 이 소리죠. 그러면 당좌 예금은 어디로 갈까? 자, 1번, 2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번에 6만 원. 그 다음에 당좌 차월은 1번, 2번. 자, 그 문제 봐요. 당좌 차월이 2만 원 나왔잖아요. 당좌 차월은 뭐 1번이야 1번은 1번이 아니죠. 2번은 무슨 2번이야 2번도 아니지.
그럼 뭐야?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서 당좌 차월은요, 은행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삐끼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겠지? 자, 그 다음에 만기가 1년 이내인 정기예금은? 그거는 단기성 예금이 되겠네. 그래서 9만 원. 그 다음에 우편한 증서는 현금으로 들어가죠. 7천 원. 자, 그 다음에 일남 출구보험은 현금으로 갑니다. 2만 5천 원. 그 다음에 120일 만기의 양도성 예금 증서는 그거는 단기로 가야죠. 90일이 넘었으면 단기 5만 원. 그 다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 금융상품은 현금성 자산. 그래서 8만 원. 이렇게 가야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가 돼요? 17만 2천 원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된다? 14만 원이다. 이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현금성 자산은 17만 2천 원이고 단기 금융상품은 14만 원. 이해됐죠? 자, 관련 기출문제. 이게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다음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 통화, 현금, 당좌예금, 현금, 결산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뭘 현금이야. 결산일인데. 취득일로부터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 소리예요. 아니,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지. 뭐 때문에 틀린 거예요? 결산일이라는 말이 나와서 그래. 이게 만약에 취득일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그러면 현금이야. 아시겠지? 4번. 취득 당시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상환우선주. 된다 그랬잖아요, 아까. 일반 주식은 안 되지만 상환우선주는 된다. 그 다음, 취득 당시 3개월 이내의 상환 조건이 환매채. 돼요, 안 돼요? 되죠? 자, 항상 무슨 말이 중요한 거야? 취득일로부터 이것만 이해하시면 쉽게 풀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틀려봐야지 뭐. 그러면 6페이지에 내용 확인 문제 하나 있었죠? 오케이? 자, 그걸 가지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인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요. 8페이지. 자, 8페이지에 가면 문제 1번. 자, 거기서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유동성 기타 금융자산과 비유동성 기타 금융자산을 구하라. 이건 뭐예요? 만기가 1년 이내는 유동성이고 만기가 1년 이후다. 그러면 비유동성이겠지. 그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 문제 2번. 자, 다음은 재무상태표에 기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3개. 그 다음 9페이지에 자, 이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유동성 기타 금융자산, 비유동성 기타 금융자산 그 3개로 분류해라. 그거 체크. 자, 거기까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세요. 틀려도 좋아요.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어디부터인가? 6페이지죠? 자, 6페이지에 4번. 자경 주식회사는 결산 기말 금고를 실사한 바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자, 그러면 이제 요거 2개를 묶어서 물어본 거죠. 우선 자, 통화 돼요, 안 돼요? 된다. 소액현금도 회사 내에 조그만 현금이니까 현금에 들어갑니다. 수입인지 안 되죠? 수입인지 가지고 와서 은행 가서 돈 내놔 그러면 줍니까? 안 되죠? 우표 안 됩니다. 보통예금 돼요. 그 다음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 된다. 그 다음에 일남출구보험 된다. 그 다음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은행의 지급
예, 만기가 3개월 이내 취득일로부터. 그 다음 타인이 발행한 수표 된다. 15만 원. 당좌 개설 보증금은 안 되고 환매채 취득일로부터 90일 된다. 따라서 25만 원까지. 그러면 요거 다 더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죠. 자, 얼마 나와요? 127만 원이 정답이다. 그 다음에 이제 7파트 유동성 기타 금융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아닌데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하는 거. 자, 보시면 재무상태표일로부터 기한이 1년 이내 도래하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유가증권, 또 재무상태표일로부터 1년 이내 도래한 양건예금이나 감채기금. 양건예금이라는 건 뭐야? 은행에서 꺾기 같은 거 있죠? 네, 그런 것들이 양건예금이고, 자, 감채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빚을 갚을 목적으로 내가 예금한 거, 요게 이제 감채기금이에요. 그 외에 양도성 예금증서나 어음관리구자, 기업 금전신탁, 기업어음이나 환매채 이런 것들이고, 언제나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그러면 유동, 그 다음에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 그러면은 비유동,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서 8페이지. 내용 확인 문제. 5월 주식회사의 자료를 보고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유동성이냐 비유동성이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는 거. 유동, 비유동. 자, 1번. 오늘은 언제예요? 2012년도 12월 말일, 오늘 시점이야. 그러면 오늘로부터 1년 이내냐 1년 이후냐. 그러면 만기가 2013년 6월 말일이다. 그러면 1년 이내. 따라서 5천만 원. 요거는 유동. 그 다음 만기가 2014년 2월 비유동. 그러니까 2013년까지는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현금을 대여하고 을로부터 받은 약소금. 자, 대여기간은 언제래요? 만기가 2013년 8월. 자, 유동, 비유동. 자, 여기서는 받으러 오미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금융자산 여기에 유동성, 기타 금융자산, 비유동성에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 어음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 4번.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된 보통예금. 그거는 만기가 2013년에 7월 말일날 1년 이내지. 자, 1년 이내니까 150만원. 자, 그 다음에 취득일이 2012년 12월 1일이고 환매일이 2013년 1월 15일이다.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가야지. 자, 그 다음에 만기가 2013년 9월 말일인 정기적금은 얘는 단기 금융상품에 들어가죠. 자, 단기 금융상품에 350. 그 다음에 당좌개설 보증금은 그거는 만기가 없어요. 그죠? 당좌거래가 끝날 때까지는 무조건. 그래서 비유동 420. 찾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자, 문제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만 고르는 겁니다. 자, 된다 안 된다로 할까요? 만기가 된 어음 된다. 송금수표 된다. 자기가 발행한 수표 된다. 선일자 수표 안 돼요. 선일자 수표가 선수표입니다. 걔는 뭘로 한다고? 어음으로 받으러. 여행자 수표 된다. 일남출구보험 된다. 부도수표 그건 종이조각이야. 안 되고. 수입인치 안 되고. 가계수표 되고. 미인도수표. 자, 요 미인도수표라는 말이 뭔지 모르겠죠? 요건 뭐냐면 내가 수표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안 와서 아직 인도하지 않은 수표야. 주지 않았다. 미인도. 건네지 않았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아니, 내가 오면 주려고 수표를 끊어놨다니까? 그럼 당좌예금을 줄였잖아요. 근데 오질 않아서 안 줬어. 그럼 돈은 뭐야?
당좌예금으로 들어있는 거죠. 된다 안 된다? 된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미인도라는 말은 아직 인도하지 않았다, 건네주지 않았다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해당이 된다. 넘어갑니다. 9페이지. 자, 이번에는 세 가지로 나누는 거야.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하고 장기 금융상품. 자, 유동 단기 금융상품, 비유동 장기 금융상품. 그러면 오늘 날짜는 내나 2012년 12월 말일입니다. 그러면 1번 2013년 11월 30일 만기 정기적금은 유동 700. 당좌예금은 현금성 자산 2014년 6월 1일 만기면 비유동 500. 보통예금은 현금성 자산 250. 그 다음 2015년 12월 말일인 정기적금은 비유동 380. 그 다음 2013년 2월 1일 만기. 그런데 2012년 12월 1일 날 취득했어요. 3개월? 3개월? 이내야 넘어. 이내 12월 1일 1월 두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현금성 자산. 그 다음 2012년 12월에 취득하고 만기는 2013년 2월 7일. 걔도 현금성 자산. 2009년 9월 말일 날 가입하였고 2013년 9월 30일이 만기인 정기예금은 거짓말 말아요. 자, 봐. 언제나 유동, 비유동을 따지는 건 이날로부터잖아. 결산일로부터. 그러면 가입은 몇 년 전에 했어도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만기는 1년 이내에 들어야지. 그럼 걔는 어디로 가야 돼요? 유동으로 간다. 290. 자, 그 다음에 당좌개설 보증금은 비유동. 그래서 17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그 다음에 단기 금융상품하고 장기 금융상품에 구분을 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이해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넘어가면 자, 이번에는 다시 1, 2, 3, 4, 5, 6 6문제가 나왔네요. 자, 6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2012년 12월 말일 결산 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였을 때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읽으면서 동그라미 쳐요. 아, 재무상태표,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것만 고르는 거예요. 딴 건 고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통화 돼요, 안 돼요? 자, 통화는 71만 3,800원. 수입인지는 안 돼요. 양도성 예금 증서 안 되고, 그 다음 가불증 안 되고, 그 다음 거래처가 발행한 가계수표 된다. 소액현금 된다. 타인이 발행한 가계수표 된다. 그래서 이거 4개만 더하면 답이다. 답 몇 번? 5번이 정답. 자, 2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자, 현금 계정상에 계상될 현금의 잔해. 지금 봐요. 1번하고 지금 여러분들 2번은 다 틀렸을 거야, 분명히. 지금 문제가 아까는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얘기했고, 그 다음 2번에는 현금 계정에 들어가는 현금 잔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된다 안 된다로 봐. 1번. 만기가 된 공사채 이자표는 된다. 50. 그 다음에 선일자 수표 안 돼요. 3번 송금수표
송금수표 됩니다. 송금수표가 85. 양도성 예금증서 안 된다. 만기 전 받으러 안 된다. 가계수표 됩니다. 관공서 지급명령서 봐요. 국고송금통지서나 관공서에서 지급하겠다는 거나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관공서 지급명령서 된다. 미인도수표 왜 안 돼요? 미인도수표는 왜 안 될까? 무슨 현금성 자산이에요? 뻥치고 있어. 미인도수표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아직 인도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당좌예금으로 해야지. 그러면 여기 집어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어요. 이게 만약에 현금미 현금성 자산이라 라고 하면 들어가야지. 근데 여기서는 현금 계정에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현금 계정에. 그럼 당좌예금 계정도 못 들어가지. 무슨 뜻인지 이해했죠?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 다음에 여행자 수표는 돼요. 여행자 수표는 된다. 그래서 그 2번은 삐끼 문제가 되는 거죠. 3번 다음 중 회계상 현금 계정으로 처리할 수 없는 거. 타인이 발행한 수표 된다. 자기합 수표 된다. 배당금 영수증 된다. 우편한 증서 된다. 선일자 수표 안 되지. 그래서 답은 5번. 선일자 수표라고 하는 것은 미리 받은 수표다라는 거예요. 아직 날짜가 되지 않았어. 2014년 오늘은 10월 29일인데요. 아직 안 된 거야. 11월 20일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먼저 받은 수표니까 선수표예요. 그러나 은행에 가면 돈은 준다니까 그 사람의 예금에 잔액이 있으면. 그러나 은행이 제시하면 나쁜 놈이라니까. 상도덕에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선수표는 무조건 어음으로 하라 이 소리예요. 그냥 아시겠지? 자 4번 현금을 30만원 당좌 예금하였다. 단 당좌 차율이 20만원 있다. 자 올바른 분계 그랬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은행에 당좌 예금을 얼마 했어요? 30만원 했습니다. 그런데 빚이 20만원 있으면 빚부터 갚을 거 아니야? 그래서 먼저 당좌 차율이 얼마? 20만원 없어지고 나머지는 뭐예요? 당좌 예금이 되는 거지. 그래서 현금은 30만원이 나가버리고 빚 20만원 갚았고 나머지 10만원만 당좌 예금이 되는 것이다 이 소리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된다. 5번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2012년 12월 말일 결산일 현재 예금 내역이다. 자, 이 자료를 이용하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고할 금액 이랬잖아. 그럼 이제 이번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까지 다 고릅니다. 자, 지폐와 주화 된다. 당좌 차월 안 된다. 수입인지 안 된다. 주식회사 경기가 발행한 수표 된다. 타인이 발행한 수표 당좌 개설 보증금 안 된다. 리을 번호는 타인이 발행한 수표니까 된다 이 소리고. 그 다음 배당금 지급 통지서 된다. 만기가 2달 이내의 채권. 자 취득일이 2012년 12월 1일 날 취득했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양도성 예금증서 120일 안 된다. 기일이 도래한 공채이자표 된다. 사채의 만기이자표 된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의 선일자 수표 안 되죠. 선일자 수표는 안 되고. 환매채 2012년 11월 1일 날 취득하고 90일 환매 조건이다. 돼요 안 돼요? 아니 현금성 자산은 만기 따지는 거 아니야. 취득일로부터 따지는 거지. 네? 결산일로부터 따지지 마시고 11월 1일 날 취득을 해서 90일 이내래. 그러면은 현금성 자산에 돼요 안 돼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30 여기까지 더해주면 요게 바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다 이 소리예요.
이해되셨나요? 6번 주식회사 독도는 기말결산 시에 금고와 현금 출납장과 장부를 실사했더니 다음과 같은 자산이 있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얼마냐? 자, 이제 또 된다 안 된다로 정리를 해봅니다. 자, 먼저 1번 통화 된다. 10만원. 수입인지 안 된다. 우표 안 된다. 보통예금 된다.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 취득일로부터 만기 2달 되긴 뭐가 돼요? 어음이잖아. 어음은 안 된다니까. 어음은 어음일 뿐이야. 받을 어음이지. 뭐 취득일로부터 90일이 안 된다고 하여 되는 거 아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개월 후 수취의 선일자 수표 안 돼요.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 된다. 일람출구보험 된다.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단기금융상품 된다. 그 다음 국세환급통지서 된다. 대체저금의 환급증서 된다.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 타인 발행 수표잖아. 된다. 당좌개설 보증금 안 된다. 지사전도금. 자, 이것도 처음 듣는 얘기죠. 지사라는 거는 지점. 우리네 지점에다가 보낸 돈. 자, 봐요. 우리 회사 본점에 10만 원이 있어요. 우리 회사 지점에 5만 원이 있어. 우리 회사 돈 얼마 있어? 15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본점에서 지점에 보냈다. 가고 있는 거야. 그것도 우리 회사 돈이죠. 그래서 자, 지사전도금 5만 원도 해당이 되는 거다. 이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환매채. 그런데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 환매 조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개념 정리 끝났죠? 이제 요쯤 들어놓고 다음에 이제 우리 11월의 기본서에서 다시 만나면 그때는 엄청나게 쉬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9월, 10월 기초회계 과정을 모두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약속한 대로 2분 일찍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분 전이야.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